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본회의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었지만 일단 6시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독으로 표결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6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건교위라든지 정무위, 예결위 같은 데는 이제 미래통합당 몫으로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7개 상임인데 18개 중 7개 상임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11개, 그러니까 법사위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은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독으로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의 표결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선 그런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은 계속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라던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을 내세우며 압박을 했었는데 실제 가능할까요? 자, 일단 국회 법을 보면요.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분합니다. 네. 근데 의장이 사실은 자기 독단으로 배분할 수도 있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는 지금 각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각 당에서 상임위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명단을 주면 의장은 그 상임위로 각 의원들을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하면 18개의 상임위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전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그런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 충분히 의회를 과반 이상으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래도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그 협치의 상징으로 법사위라든가 예결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들을 상대 야당한테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20대 국회라든가 19대 국회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매 국회 때마다 이 관행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욱더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국회로 계속 더 그런 일들만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80석, 적게는 177석을 한 당에게 몰아준 국민들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라는 거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국회가 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지어 7개나 상임위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찬다면 그러면 18개를 다 가져가도 그거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통합당은 상당히 좀 급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전 회동이 끝나고 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7개 상임위원회 그 가운데는 예결위, 국토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합당이 가져가라고까지 민주당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의총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통합당 원내대표, 이 협상단 측에서도 묘수를 찾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안을 갖고 가서 의총에서 사실은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문제가 되죠. 원내대표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도 합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의총에 가서는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원내대표가 전체 원내 의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서로 셈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의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직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9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위와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역시 자기의 국회의원직과 앞으로 정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법사위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더 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은 지금 현재 그 알짜 예결이라든가 국토위라든가 또 심지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위라든가 이런 알짜 그 위원회를 갖고 와서 자신의 치력을 쌓아서 정치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자신들의 권리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뽑아 올려줬으면은 지역구민들의 어떤 바람들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이든 상임위에서 확고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활약이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경파들의 어떤 그 명분 싸움에 좀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고두고 네. 이제 양쪽의 어떤 갈등의 요소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 원내대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물론 뭐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 내부에서는 뭐 일부 강성파 등등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듣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현재로서는 오후 6시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약 6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통합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당 어떤 그렇다면 전략을 좀 보여야 될지 등등 전지현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통합당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이나 3선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의원들 간의 네. 의견 대립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뭐 7개를 가져오느니 사과 5개를 내가 가져가기로 관례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 가져가더니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다 가져가더니 그중에 맛있는 거 3개 주면서 이거 줬으니까 내가 양보한 거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상임위원장 자리 더 이렇게 차지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또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 묘수 같은 거는 이제 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묘수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의견 뭐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수는 네. 법사위를 뺏겨가면서까지 우리가 7개를 다 가져와야 되냐 이런 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는 협상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한 거를 가지고 협상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그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내가 이거 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수로 밀어붙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하면은 다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양자가 충돌을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리더십의 부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리를 하면은 7개 가져오느니 그냥 다 넘겨주고 차라리 그냥 전략적으로 네. 어떤 국정에 관한 책임을 전부 다 그냥 여당에게 부여를 하는 편이 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성수 평론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여당에게 책임을 물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18개를 다 가져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하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누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를 보지 누가 무엇 갖고 시비를 걸었는가를 갖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네.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에는 18개를 다 주고 제대로 한번 장애투쟁도 하고 이렇게 싸워보는 거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에 뭘 쥐었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네. 그런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결국 실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무슨 김기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의원이 뭐 이것 관련해서 기소된 게 있나요?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분이 그렇게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오는 왜 가져와야 되는지 그렇게 절박한 주에 관해서 김기현 의원을 예로 든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여당이 어떤 사정기간, 임기 말에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사정기간을 장악하고 그냥 신속하게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함의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지 그 임기 네. 말에 관계 기관들을 갖다 장악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 공수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전의 그 재판들이 다시 따져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가 법사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직접적으로 거기에 네. 대립하고 있는 분이 김기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법사위와 관련된 또 여러 의원들의 이해관계,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의 그래도 추측입니다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어떤 그 내용입니까? 이렇게 수적으로 결국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패스트트랙 네. 통과해서 선거제 개편됐는데 야당이 소수인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는 선거제를 개편하기 전이나 후냐 상관없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 점을 여당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국은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책임과 야당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